안녕하세요. 정문일진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DPC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DPC. DPC 지금 보시는 화면이 연봉 화면이에요. 1996년서부터 2021년까지니까 약 한 25년 정도의 차트 흐름이 보이는 거죠. 먼저 이걸 본 이유는 단순히 한번 봐볼게요. 뭐 이게 잘 맞느냐 안 맞느냐를 다 떠나서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이 흐름이 하나 있죠. 큰 흐름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 기점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저항이 있었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저항 가격대라고 하죠. 여기가 7,500원에서 만원선에 여기 1920년 전에 이렇게 저항대가 하나 있었고요. 그죠? 있었고 2015년 정도에 올라오다 또 저항을 부딪혔고 2018년 또 저항을 만졌어요. 안착을 못하고 그리고 2019년에도 안착을 못했다가 작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웬만한 종목 빠질 때 같이 빠졌는데 이 흐름은 깨지 않았어요. 그때도 그죠? 이렇게 이 흐름은 그러니까 굉장히 무엇인가 이렇게 흐름 자체를 잘 지키면서 움직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작년에 가파르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올해는 다시 이 자리를 그러니까 한 20년간의 이 주가가 이 안에서 한 8,000원 선 되겠죠. 이 선을 넘어가지 못하다가 이렇게 눌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어떤 그 파동의 흐름 자체를 굉장히 잘 맞춰가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일부러 그랬다는 듯이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주가 분석을 함에 있어서 이런 흐름을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죠. 뭐 어거질지 모르겠지만 이 흐름대로 가서 한 번 더 갔고요, 그죠? 그리고 한 번 더 갔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거를 이제 파동의 진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면 어거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무엇인가 규칙적으로 지금 파동을 그리면서 잘 가고 있다. 그리고 올라가는 파동이 한 번 더 진폭을 이렇게 연장해 보면 이런 식으로 폭이 또 하나 그려지죠. 그래서 여기 고점이었던 자리는 무엇인가 폭에 대한 기점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고 이 자리는 굉장히 의미가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음, 지금 황 대표가 DPC를 보면서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고 차트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그죠? 우리가 주식 분석을 할 때, 그러니까 종목 분석을 할 때 첫 번째, 펀드멘탈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여기에는 이제 당연히 재무제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뭐 당연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는 이 재무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일 겁니다. 실적이 당연히 좋으려면 여기서 이제 이익을 내는 구조를 갈면 당연히 매출액도 좋아야 될 거고요. 그죠? 매출액.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얼만큼 남겨 먹느냐. 그러면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이 부분이 어쩌면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는 이것을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 즉 기본적 분석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측면에서 주가를 보는 것을 두 번째는 좀 전에 본 것처럼 차트 분석이라고 하죠. 그동안 움직였던 가격대에 의미 있는 가격대를 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술적으로만 분석을 해보는 거죠. 지금 DPC를 제가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만들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연봉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도식화 시켜봤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 뭐 짜고 그랬다는 듯이 이런 규칙성은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하죠. 세 번째 이제는 이슈 분석 이렇게 얘기하죠. 이슈 분석.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재료라고 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건 정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 뭐 뉴스,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테마, 기타 등등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재료가 나옴으로 해서 주가가 그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탄력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는 정보 분석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정보 분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대외 변수인데
종합주가지수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런 거고 또 하나 이제 해외 변수 즉 미국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 세계를 영향을 주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돼서 우리가 주가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상승으로 갈 수 있느냐 하락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DPC를 제가 시작을 하면서 먼저 기술적 분석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매매를 한다면 가격을 두고 가격으로 사고 가격으로 팔고 가격으로 무엇인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따라서 그동안에 흘러왔던 가격을 봄으로 해서 다음에는 어떤 흐름을 가질까. 그런데 이제 뒷받침되는 이야기가 당연히 펀드멘탈 이야기, 그 다음에 재료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DPC를 다시 한번 보자면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DPC를 보니까요. 보니까 DPC 이렇게 보죠. 예, 중형주 거래소에 있어요. 그죠? 전기전자로 분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6,480억 정도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DPC를 보니까 실적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봐야 되겠죠, 당연히. 좀 전에는 차트를 기술적 분석으로 어떤 가격 분석을 봤지만, 이번에는 DPC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작년 후반기 때 468억, 그 다음에 499억, 그리고 올해 전반기 454억, 그런데 993억.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개선이 되는 부분은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음을 할 수 있고요. 꾸준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뭐 어떤 재료가 있든 차트의 흐름이 있던 간에 기본적으로 회사가 탄탄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간 실적 보겠습니다. 연간 실적을 보게 되니까 1,500억, 1,500억, 1,600억, 1,700억. 올해도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굉장히 좋음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DPC는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냥 기본적으로 회사가 장사를 잘하고 탄탄한 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그러니까 주가가 최근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빠지더라도 오히려 이거는 싸다라는 판단하에 누가 다시 재매집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급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DPC를 보게 되면 특징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특징주 나오는데요. 방탄소년단 신기록 세웠다. 그러면 여기 빅히트의 지분 12%가량을 보유하겠다. 1,000억 정도를 보유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용인 거죠. 그래서 아까 세 번째로 봤던 정보, 그 다음에 재료,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DPC라고 하는 이 종목은 3박자가 거의 맞아 들어간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향후 주가를 우리가 사도 되는지 아니면 산다면 어디 사는지를 한번 기준점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거를 단독으로 보는 요걸 따로 보는 것보다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뭘 같이 보냐면요 월주일을 동시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한번 기준을 잡아보면 자, 이건 종합주가지수고요. 그 다음에 TPC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월봉을 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주봉을 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일봉을 봐도 이 자연스럽게 우상향으로 흘러가는 그림을 깨질 않았어요. 그죠? 아주 기본적으로 굉장히 탄탄해 보여고요. 그죠? 그 다음에 치고 나갔던 자리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겠는데 이 자리는 지지와 저항으로 이루어진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가격대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얼마냐면 13,000원 부근 자체를 깨지 않는다면 그죠? 깨지 않는다면 왜 그러냐면 지지대를 형성하는 자리이죠. 이 자리가 이렇게 그리고 이 자리 이게 이제 13,000원 정도 되죠? 지금 17,000원이니까요. 그러니까 DPC는 13,000원 정도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월봉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오버슈팅이 된 부분도 있죠. 이렇게 저항을 받고 이렇게 저항을 받다가 저항을 계속 받았죠. 한 10년 정도 그러다 올라갔죠. 눌림을 주고 다시 지지라는 형태가 돼서 13,000원인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3,000 그러니까 지금 17,000원인데 다소 가격의 차이가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긴 뚜렷하게 나타나는 13,000원대 즉 저항을 받았고
저항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저항을 또 받았다가, 이제 다시 지지로 바뀐 자리니까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하죠. 우리는 이런 자리는. 그래서 우상향으로 가는 그림 속에서 13,000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DPC는 이 흐름을 타고 한번 고가를 이렇게 갱신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워낙 회사가 튼튼하고 괜찮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모양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자리를 보게 되면 2만 원대 저항이 하나 있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얘기하면 2만 원대 저항이 하나가 있고요. 그죠? 이렇게 하나가 있고 여기 13,000원대가 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소 아래쪽에서는 한 4,000원 정도, 위쪽에서 보게 되면 한 2,000원, 3,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 공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이탈하게 되면 저항이 되면서 빠질 수가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13,000원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만 원까지 반등을 하니까 왔다 갔다 한다면 눌림을 줄 때 한번 매매를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얘기 드리면 일단 실적이 뒷받침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재료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차트 분석을 해보니 자리 가격도 13,000원이라는 자리, 그 다음에 2만 원인 자리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13,000원에서 2만 원, 그리고 2만 원이 넘어가면 위쪽 공간은 상당히 많이 열려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DPC는 지속적인 관심 대상으로 한번 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래도 주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13,000 기준으로 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잡게 되는 거죠.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대응을 해야 되니까요. 여기서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진입 대응, 그 다음에 청산 대응 잘못되면 손절 대응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을 우리는 가격으로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13,000원이라고 하는 가격, 그리고 2만 원이라는 가격, 그리고 올라간다면 뭐 한참 열려 있겠죠. 한 3, 4만 원대까지도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그리고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13,000원, 2만 원, 그죠? 이 가격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문일점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종목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조금이라도 도움되기 위해서 영상을 올리니까 참고사항으로만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3,000원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